그러면 화폐상습진은 왜 다른 습진과 같이 겹쳐지는 경우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왜 회방꾼 노릇을 할까요? 여기서 회방꾼이라는 건 치료가 돼도 안 되고를 결정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습진성 질환이 발생을 했을 때 화폐상습진이 병발됐어요. 그럴 때 화폐상습진에 대한 처치를 해주지 않으면 그 습진이 낫지를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습진성 질환 중에서 정말 골치 아픈 질환이 하나 있습니다. 습진의 회방꾼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화폐상습진입니다. 화폐상습진은 마치 깡패와 같은 회방꾼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습진성 질환에 가끔씩 끼어들어서 치료를 굉장히 많이 방해를 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질환 저 질환 악화시킬 때 화폐상습진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폐상습진에 대해서 모르면 이 질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낫지? 왜 이렇게 퍼지지라고 오해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토피에도 화폐상습진이 겹치고 다른 지루성에도 화폐상습진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습진의 회방꾼, 방해꾼, 화폐상습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왜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습진성 질환은 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습진성 질환을 분류하는 방법을 새롭게 제가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습진성 질환은 아토피 피부염이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이 있어요. 그리고 접촉성 자극 피부염, 그리고 화폐상습진, 한포진,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습진의 원인에 따라서 아토피는 알레르기와 습진이 겹쳐진 거, 지루성 피부염은 습진과 열대사전에가 겹쳐진 거, 한포진은 손바닥 발바닥에 생기는 습진, 접촉성 피부염, 피부의 열과 알레르기가 결합된 거라 그랬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습진의 경향성과 병인이 결합돼서 습진을 만든다라고 했죠. 근데 갑자기 화폐상습진은 체액순환 정체라는 다른 문제가 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피부염과는 다르게 화폐상습진은 체액순환 정체라는 것 때문에 전신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해서 특별한 질환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습진성 질환 중에서 갑자기 방해하는 질환이 바로 화폐상습진입니다. 그래서 화폐상습진은 여러 질환에 끼어들어서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 질환을 더 악화되게 만들기도 하고 그 질환의 치료를 완전히 방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질환이 사라지고 화폐상습진이 주인이 돼서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화폐상습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알아볼게요. 화폐상습진은 제가 습진의 경향성 플러스 체액순환 정체라는 몸의 수수 분화가 잘 안 되는 병인이 결합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습진의 경향성은 요만큼인데 체액순환 정체가 더 크다라 그랬죠. 그래서 열이 요만큼이고 습이 이만큼인 질환이라 그랬죠. 그래서 습진의 모양을 그리지만 실제로는 내과적인 질환에 가깝다라 했죠.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중증화 비율이 더 높고 다른 습진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2차 감염이 안 되고 알레르기 요인이 거의 없고 퍼질 때는 전신으로 무식하게 다 퍼지는 그런 질환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화폐상습진은 단독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긴 합니다. 그래서 화폐상습진으로 발생했을 땐 전신으로 쭉쭉 퍼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 다른 습진에 빌붙어서 방해하려고 회방꾼 노릇을 하는 경우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러면 화폐상습진이 가장 회방꾼을 노릇을 하는 질환은 뭐냐면 첫 번째는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에서 화폐상습진이 병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상태에서 아토피 피부염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화폐상습진 모양으로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토피 피부염은 접히는 부위가 중심으로 발생한다 그랬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아토피가 사라지고 손등, 정강이 부위에 화폐상습진이 펑펑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토피 병변은 쪼그라들죠. 왜 그러냐면 염증 반응이 화폐상습진으로 가버리거든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많아요. 그럴 때 아토피 병을 치료해주면 절대 안 낫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때 아토피를 치료하려고 계속 처방을 쓰게 되면 진짜 안 낫습니다. 이때는 화폐상습진에 대한 체액순환 정체를 쭉 말려주는 쪽에 치료를 해줘야만이 아토피도 좋아지고 화폐상습진도 좋아집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화폐상습진의 원인이 된 체액순환 정체가 피부염의 호전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죠. 마치 세면대에 물이 고여있을 때 물이 안 빠져나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뻥 뚫어줘야 돼. 체액순환 정체를 풀어줘야만이 피부의 습진이 사라지고 부종이 사라지면서 몸의 염증 반응이 쭉 하고 사라지는 그런 특성을 보였죠. 그래서 아토피에 화폐상습진이 겹쳤다면
화폐상 습진을 먼저 치료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화폐상 습진을 없앤 다음에 아토피를 치료해 주면 아토피도 같이 없어지는 특성을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도 화폐상 습진이 간혹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 두피랑 얼굴에 주로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간혹 화폐상 습진이 겹친 경우에 손등 같은 경우에 화폐상 습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면 습진성 질환 중에서 화폐상 습진과 가장 친한 질환은 뭐라 그랬어요? 함포진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화폐상 습진과 함포진은 같은 병이라 그랬죠. 그래서 화폐상 습진 있는 경우에 손바닥에 수포가 발생하는 함포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함포진과 화폐상 습진은 같은 병인이기 때문에 화폐상 습진을 치료해주면 함포진이 낫고, 함포진인 경우에도 치료해주면 그냥 함포진이 상당히 낫습니다. 그래서 화폐상 습진과 함포진의 치료 처방은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함포진 같은 경우도 치료가 안 됐을 때 화폐상 습진의 관리 방법을 써주게 되면 그 증상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함포진은 화폐상 습진에 경발돼서 회방꾼 노릇을 하는 경우도 꽤나 많은 다빈도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화폐상 습진은 왜 다른 습진과 같이 겹쳐지는 경우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왜 회방꾼 노릇을 할까요? 여기서 회방꾼이라는 건 치료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습진성 질환이 발생을 했을 때 화폐상 습진이 병발됐어요. 그럴 때 화폐상 습진에 대한 처치를 해주지 않으면 그 습진이 낫지를 않습니다. 낫냐 안 낫냐를 판가름하는 열쇠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화폐상 습진의 원인이 되는 체액순환 정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체액순환 정체가 해소가 안 되면 습진의 피부의 열과 피부의 알레르기와 이런 것들이 전혀 꿈쩍을 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체액순환 정체라는 건 전신성 질환이기 때문에 전신의 체액순환을 완전히 막아버리기 때문에 습진이 좋아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물이 꽉 차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물을 먼저 쭉 빼주는, 체액순환 정체를 풀어주는 치료를 하고 나서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해주거나, 체액순환 정체를 쭉 빼주고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해줘야만이 두 질환 자체가 같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함포진과 화폐상 습진은 같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폐상 습진은 습진성 질환 해방꾼 노릇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발생을 했을 때는 화폐상 습진을 가장 먼저 치료해 주는 걸 주안점으로 둬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